이번 이번 주 일요일부터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죠? 7월 7일부터 보시는데 이제 보시면 좀 가슴이 떨리실 거예요. 몇 개를 맞추냐, 몇 개를 못 맞추냐 그러시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처음 약하게 해요. 네, 저는 처음 약하게 하는데 내신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모의고사 시험을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어떻게 공부하시는지는 모의고사 시간에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알려드리고요.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모의고사를 처음 오셔가지고 보시잖아요. 보시면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어요. 한 문제도 못 풀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험 보시다가 조용히 교재를 뺍니다. 오픈 테스트를 하세요. 이제 스스로. 오픈 테스트를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이해를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7월 달에는 이러죠. 말씀드린 것 같은데 1과목은 7월은 이동현도 좀 아시고요. 8월은 기본처리 하요. 2과목은 전부 다 비미하고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하셔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혹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모의고사를 보러 오셔가지고 한 문제도 못 풀 때가 있거든요. 그러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면 푸시다가 보면 이제 틀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모르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많이 나오면 더 좋아하세요. 더 좋아하시라고. 공부할 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다 보면 차근차근 가시다 보면 점수도 올라가고 더 점수도 더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시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그냥 모의고사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하고 내일은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저녁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시는 거 보시고 프린트물 보시겠어요? 오늘 받으신 거? 이게 지금 보상하는 손해냐 보상하지 않는 손해냐 이제 그걸 따진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1번의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에서 바로 1번 아래 집중호우에 대한 내용을 물음에 답하셨습니다. 자, 1번 농가를 보세요. 1번 농가 호우 경보 발령했죠? 보상해요 안 해요? 보상하겠죠. 부책 하시면 되겠죠. 부책. 자, 2번 농가 호우 주의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이죠 지금. 그럼 우리는 80mm 이상인가 아닌가 확인하면 되죠. 보니까 됐어 안 됐어요? 면책이에요 부책이에요? 면책. 3번 농가 보시면 호우 주의보 발령 안 됐죠? 그럼 우리 뭘 보셔야 돼요? 80mm 이상인가 아닌가 보시면 되죠. A는 90, B는 60, C는 70 해서 B와 C가 60, 70, 80mm 이상이 안 되지만 A가 90 됐죠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부책. 되셨나요? 밑에 보시면 그 사유까지 서술하셔야 되는데 사유까지 적어놨으니까 이 사유는 제 머릿속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네. 넘겨보시면 자, 가을 동상에 대한 아래 물음에 답하시겠습니다. 물음 1번에 보니까 가을 동상의 정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글 써졌네요. 물음 2번에 가을 동상의 인정 조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물음 3번에 단감 떨분감의 가을 동상으로 인한 이 피해 인정 조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되어 있죠 지금. 첫 번째 가을 동상의 정의는 밑에 보지 마시고 기억나신 대로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긴 피해다. 되셨나요? 자, 잠깐만요 적으시고 원래 원칙적으로 동상이라는 거 있죠. 동상의 정의는 뭐냐면 서리 또는 기온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얼어서 생긴 피해입니다. 누가 얼었대요? 얼어서 생긴 피해예요. 발생한 피해, 생긴 피해.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지금 농작물이 아니라 과실 또는 잎 그러잖아요. 또는 잎. 이때는 과실은 뭐예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말하는 거고 이파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단감, 떫은 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특이한 겁니다. 옳지 뭐라고 얘라고 예. 자, 그다음에 가을 동상의 인정 조건이라네요. 뭐라고 쓰면 될까 우리가? 뭐라고? 예.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겠죠.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이 피해 인정 조건 어떻게 할까요? 이 피해 인정 조건 10월 31일까지 가을 동상으로 이 피해가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 어쩌고저쩌고 하시면 되겠죠. 제가 조사 나온 것 중에 그 10월 31일이 아니라 10월 한 20일인가? 20일이라고 그 구례죠? 구례 지리산자에 구례죠? 구례 이거 조사 나갔는데 한참 올라가 한참 올라가 깜짝이야 올라가. 그래 거기 어디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가면 산꼭대기 가면 키우시더라. 대단하세요.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세요. 몇 번 읽어보시면 이제 되실 겁니다. 자, 바로 3번 문제 보시면 아래 농가의 일소 피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 각 농가별로 보상하는 손해인 경우 부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경우 면책으로 판단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농가 번호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농가 보니까 소재지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시 아니죠? 화순군 맞죠? 포경특보 발령지역이 어디예요? 화순군. 포경특보 발령일부터 해제일까지가 8월 1일부터 8월 4일. 그다음에 전라남도 담양군. 포경특보 발령지역이 어디래요? 장성이겠죠. 여러분 뭐죠? 2번은 면책이에요. 부책이에요 무조건. 면책이겠죠. 왜냐면 해당 지역에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포경특보 발령일이 해제일이 2023년 26일. 3번 전라남도 나주시입니다. 나주시죠. 예. 포경특보 발령지역이 나주시 똑같으니까 되겠네요. 9일부터 12일까지. 8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자, 그럼 밑에 보시면 1번 농가 기상 관측소 관측 내용 날짜 및 최고 기온입니다. 8월 1일 날 32도, 8월 2일 날 33도, 8월 3일 날 35도, 8월 4일 날 34도. B 보니까 32도, 31도, 34도. C 보니까 31, 33, 36, 32 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 A하고 C는 33, 35, 34. C는 33, 36. 제가 지금 말한 숫자 보이시죠? 연속 이틀 이상 33도 이상 됐죠, 지금. 33도 이상. 그러니까 인정한다. 부책 하시면 되겠죠, 부책.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자, 동그라미 2번에 2번 농가 보시고 2번 농가 뭐라고 면책. 얘는 아예 그 포경특보 발령지역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고요. 얘는 볼 필요도 없고.
3번 넘가 보시게요. 기상 관측서 관측 내용 관측 및 날짜 및 최고 기온입니다. G 관측서 보니까 30, 31, 32, 32X. 안 되겠죠? H 보니까 32, 33, 32, 31. 안 되겠죠? I 관측서 보니까 35, 32, 34, 31. 이거 안 되죠? 연속 이틀 이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면책. 면책. 자, 넘겨보시면 2번 문제 한번 보시고요. 2번 문제 보시고 면책, 부책 판단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무릎 2번 나무손해 보험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좀 느낌 오시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주 특별자치도 땡땡땡시. 제주도에 시가 있는데 두 글자짜리가 있고 세 글자짜리 싹 하겠죠? 서귀포시입니다. 네. 네모읍은 나무늪입니다. 세모세모리는 위밀이에요. 거기서 한라봉 250주를 재배하는 A씨는 2024년 농작물 재보험의 동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상품과 나무손해보장 특약 주당 가입 금액은 5만 원 상품에 가입하였다. 잠깐만요. 한라봉이면 얘는 만감류의 원주밀감이에요? 만감류죠.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여러분 지금 배우시는 올해 한라봉 만감류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죠. 네. 가입 이후 별다른 제의 없이 경자받은 중 2024년 12월 23일경 결과주수 45주가 고사되어 있고 한라봉 과실 일부가 얼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24년 12월 24일에 피해 신고를 했다. 손해평가방 B와 C는 2024년 12월 20, 제가 처음에 이거 완전 25일로 했거든요. 25일로 해서 너무 심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날로. 26일 해당 동지를 방문하고 A씨와 문답을 한 이후에 기상청, 우리가 조사할 때 계약자하고 문답한 이후에 이제 기상청 정보 확인한다고 했죠. 제가 보상 제휴 확인해야 되니까. 검색하여 2024년 10월 22일 02시부터 06시까지 영하 4도가 유지되고 06시부터 08시까지 영하 3도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유지된 거예요? 6시간이 총 02시부터 08시까지 총 영하 3도 이하로 6시간 동안 유지됐죠, 지금.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죠. 무슨 말이냐? 12월 21일 이후에 망감류의 경우는 12월 21일 이후에 그 기온의 하강이란 말이 영하 3도 이하로 6시간 지속이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제주도 지역은요. 0도 이하로 48시간. 그 다음에 08시부터 그 10시까지 영하 1도인 걸 확인했다. 그러면 그 기온의 하강, 그 동상을 인정해주고 추가로 결과주 45도 이러한 기상 상태 영향이 뭐예요? 그러면 동상이죠. 동상 영향으로 고사된 걸 확인하였다. 그러면 첫 번째 물음 1번에 위 내용을 보고 제가 지금 문제를 디테일하게 못 만들었습니다. 즉 수확감소 보장 방식 상품, 즉 망감류 과실에 대한 보상하는 손해는 면책일까요, 부책일까요? 부책이겠죠. 정답을 봐보세요. 정답 보시면 감귤 망감류의 12월 21일 이후 동상에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 영하 3도 이하로 6시간 이상 지속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말은 굳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쓰시다 틀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뒤에 해당 농지는 02시부터 08시까지 6시간 동안 영하 3도 이하 지속되었다라고 있죠. 요 말만 쓰시면 된다고요. 혹시 시험에 면책이냐 부책이냐 판단하고 그 근거를 적으라 하잖아요. 그럼 가져보셔야 돼요. 이걸. 뭘 적으셔야 돼요? 근거를 적으세요. 이해되셨어요? 잘 보시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암기를 해두시고 정리 연습 좀 해보시라.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에 나무손해보험 산정가 시험인데 자 보시고 이거 지워야 되겠죠? 나무 보험은 가, 시, 가예요. 이때 가는 나무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나무보험 가입 금액. 이때 나무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주수 곱하기 1주당 가입 가격이에요. 근데 그 문제에서 보시면 아무리 뜯어봐도 가입 주수란 말은 없죠 지금. 근데 숫자는 몇 주 가입했다 지금 250주를 가입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결과 주수도 몇 주다? 250주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250. 여기는 얼마 더요? 5만 원. 그러면 1250만 원 되네. 첫 번째 1번. 두 번째 보시면 피해를 찾아야 되겠죠. 자, 나무 손해보장의 피해율은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예요. 그러죠? 근데 이때 CP 주수 옆에 뭐라 되냐? 고사된 나무수라고 적어져 있어요. 되셨나요? 자, 고사된 나무는 죽은 애예요. 죽은 애. 근데 이런 경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나무를 뭐라 그러고 고사주수 그러죠?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죽은 나무를 뭐라 그래요? 미보상주수라잖아요, 지금. 그럼 얘는 지금 보험금이 나가려면 이 고사된 나무는 고사주수를 말해요? 미보상주수를 말해요? 고사주수겠죠? 보상하는 죽은 애, 그 피해주수보다 고사주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실제 결과주수는 아무리 봐도 그냥 얼마? 250이죠. 그리고 피해주수는 얼마? 45란 말이에요. 되셨나요? 0.18. 세 번째, 자기 부담 비율은 안 알려졌어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몇 퍼센트? 5%. 그러면 가입금액 얼마? 1250 곱하기 0.18 빼기 0.05 합시다 말입니다. 1과목에서는 이 정도의 계산 문제는 나와요. 2과목보다는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왜 그러냐면 얘를 물어본다고, 얘를. 노란색으로 코피를 해서 얘를 물어본다. 이런 애들을 물어본다고. 1과목에서 계산 문제가. 자, 넘겨보시면 5페이지 3번 문제. 제가 4년째 밀고 있는데요. 5년째 밀고 있는데 안 나와요, 지금. 출제자들 있었나 봐요. 이런 걸 해야지 안 되고. 4년째? 3년째구나, 3년째. 자, 시설 작물 또는 버섯 있잖아요. 시설 저 보시고 시설 작물에서 나올 겁니다. 왜 그냥 버섯으로 나오면요. 뭐가 나오냐면 표고버섯 확장기원 담보특약 있죠. 확장기원 담보특약 그렇게 가입한 경우에만 나올 거고 버섯은 그냥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뭐에 나온다? 시설 작물 또는 표고버섯 확장기원 담보특약에서만 나올 거다. 근데 자, 시설 작물에서 여러분들이 보상하는 손해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판단하실 때는 제일 먼저 목표 보죠. 1번이 기상 특보 관련제예요. 두 번째 판단하실 게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뭐라 했어 제가? 자연재해하고 조수해라 했죠. 세 번째, 농업용 시설물의 직접적 피해는 아니에요. 근데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엔드 그리고 재배 포기 전체 작물의 재배 포기 이 순서대로 판단하시라고요. 이 순서. 이 내용은 지금 3, 4월달 교재에 있던 내용인데요. 제가 너무 빨리 해버렸어요 그때. 그때 좀 아껴놨다가 지금 해야 딱 맞는 건데. 네, 여러분들이 그러구나 하시는데.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보시고요.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물 피해율 70%가 안 됐어요. 또는 재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더라도 기상특보 관련 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아셨을까요? 예부터 판단하시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봐보세요. 괄호 1번. 제가 괄호 1번부터 괄호 4번까지 읽어볼게요. 자, 괄호 1번.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죠. 뒤에는 필요 없습니다. 뭐예요? 기상특보 관련 재해죠. 지금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보상. 자, 바로 이번에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작물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뭐가 보상 손해겠죠. 뒤에 건 알려버리고 읽어보시게 되면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작물 피해는 50%이고 전체 재배를 포기하였다. 아무리 뭐라고 해봤자 기상특보 관련 재해보다 보상하는 손해다. 이거 필요 없어요. 자, 바로 3번에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관련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발생하지 않았으나 작물 피해 80%이고 전체 재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포기해야 보상하는 손해다 이잖아 방금. 근데 앞에 제일 먼저 전제조건 뭐예요? 기상특보 관련 재해죠.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자, 바로 4번에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작물 피해 80%이고 전체 재배를 포기했다. 어쨌든 간보다 기상특보 관련 재해는 보상하는 손해다. 되셨나요? 1번부터 바로 1번 바로 4번까지 잘 보시고 바로 5번 보시면 자, 짚어보시고요. 자,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버리죠. 해버리면 작물 피해율이 80%든 30%든 20%든 전부 다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되셨나요?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버리죠. 그러면 작물 피해율이 80% 60% 되더라도 재배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보다 보상하는 손해예요. 이해되셨나요? 보험비가 제일 넓은 거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연재해로 바로 5번에 보시면 자연재해로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작물 피해율이 80%이고 작물 재배 포기하였다. 뒤에는 아무리 뭐만 나오든 간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버리는 보다 보상하는 손해다. 바로 6번에 자연재해로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작물 피해율이 80%이고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더라도 보상해준다. 바로 7번에 자연재해로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작물 피해율이 50%이고 작물 재배를 포기하였다. 보상해주죠. 8번 보시면 자연재해로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준다 있죠. 네, 뒤에 보시게 작물 피해 50%이고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보상입니다. 작물 재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상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 때문에 보상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시험에는 아마 얘가 나올 겁니다. 얘를 쓰라고 나오든가 뭐가 나오든가. 근데 실제 이가 퀴즈가 됐거든요. 퀴즈가 됐어요. 뭐라 됐냐? 얘를 다 써라. 시설 장르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뭐냐고 쓰라고 나왔어요. 쓰라. 제가 그때도 그 당시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쓸 때 그냥 순서대로 쓰시라고 했거든요. 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물 피해 몇 퍼센트 이상? 그리고 재배 포기한 경우만 보상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9번 보시고 9번. 자연재해로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작물 피해율이 80%이고 그다음에 재배를 포기하였다. 보상이죠. 10번에 자연재해로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작물 피해 80%이고 작물 재배 포기하지 않았다. 미보상이죠. 네. 11번에 포기해야 보상이니까 자연재해로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작물 피해 60% 틀렸네요. 70% 이상이니까 되셨습니다.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외우시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저거는 외우시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응용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대처하시라고 해드린 겁니다. 자, 385페이지 교재 우리 교재 385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아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정하는 품목별 보험기간에 대한 내용이 다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위에다가 제가 처음으로 출판했다가 빨간색으로 별표를 칩니다. 암기 5점짜리 됐든 10점짜리 됐든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보험기간.
한 번도 안 빼고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매년 나왔어요. 매년. 근데 이제 9년 동안 시험을 보면서 구멍을 5개를 뚫었잖아요, 지금. 바로 5개씩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건드린 게 없이 다 나왔어요, 지금. 안 건드린 게 있어요. 안 건드린 게. 그쪽에서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안 건드린 게 있는데. 자, 385페이지 넘어가세요. 일단 넘어가시고 우리가 저랑 하실 때 제가 4글자, 5글자로 제가 암기법 알려드렸죠. 그거부터 해결하시고 하시게요. 해결하시고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안 되는 애들은 제가 책만 적어드릴게요. 일단 386페이지에 종합형 수학감소 보장 방식 과수입니다. 과수. 해도 될까요? 네. 자, 여러분들 책만 적을게요, 제가. 복숭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요? 복계수 11. 바로에는 10월 10일이죠. 복계수 11. 복숭아는 계약 체결 입사 시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에 끝났는데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하시면 됩니다. 10월 10일 초과할 수 없다. 혹시 이 내용을 잘 모르신 분은 일단 적어만 놓으시고 그 해당 5월달, 6월달 수업 중에 해당 수업이 있거든요. 그 수업을 들으시면 1시간짜리니까 들으시면 금방 이해되십니다. 수업 들으시면서 그냥 그 자리에 외우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그러셨어요. 자두는 어떻게 자두? 자계수국. 자두는 계약 체결 입사시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에 끝났는데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듬해 9월 30일. 매실은요? 매, 계, 수, 칠. 매실은 계약 체결 입사시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이듬해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살구 조심하세요. 살구. 살구는요? 살계, 수, 칠. 계약 체결 입사시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에 끝났는데 7월 30일이에요. 7월 20일이죠. 얘는. 자, 오미자 갑니다. 오미자는요? 오미, 개수 11. 오미 개수 11. 계약 체결 입사 시작해서 입사시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10월 10일 초과할 수 없다. 다음에는 이제 안 적어요. 안 적어요. 지금 외우세요. 못 외우신 분. 밤은요? 밤. 밤말수시 그러죠? 밤말수시. 발아기에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에 끝났는데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호두는요? 호두. 호, 발, 수, 9월 30일이죠? 유자는 유자. 유, 개, 개, 시. 얘는 수학 개시 시점이에요. 수학 개시 시점. 얘는 10월 31일이고요. 자, 만감류 가보시게. 만감류. 만감류 나올만 해요. 올해 새로 뽑겠으니까. 온주밀감까지 해서 나올만 합니다. 만감류는 제가 별표 셋 해놨죠? 나올 것 같아요. 얘가. 꼭 외워주세요. 계약체 입 만감 종합형 수학감소 보장 방식 만감류 보시면 계약체 입사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듬해 2월 말일. 이듬해 2월 말일. 나무 손해보장 동그라미 2번은요. 4월 30일. 4월 30일. 이듬해 4월 30일입니다.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도 똑같죠. 이듬해 2월 말일. 이듬해 2월 말일. 포도 갑니다. 포도. 포도. 포도는 포계수 11. 시험 나오면 자동으로 나와요. 포도 나온다 그러면 포계수 11 바로 나와요. 이 위력을 갖다가 의심하지 마세요. 11이 뭐예요? 10월 10일이죠? 계약적 입사 시작에서 수학 종료 시점인데 10월 1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아니다. 포도가 지금 여기 없죠? 시설만 있죠? 네, 일단 적어볼게요. 우리가 없대 포도가? 포도가 없죠? 왜 없죠? 그걸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물어보고 있네요. 제가. 진짜 적을게요. 예, 포도. 참달에는 이렇게 적어. 참달에 참, 꽃, 수. 참달에는 꽃눈 분화기에 시작해서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몇 월 며칠일까요? 11월 30일. 대추는요? 대신, 수시. 신초 발화기에 시작해서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거만 적어주세요. 저거 빼먹나 보네요. 되게 땀난다. 자, 이제 비가림 시설 보시면 이가 시험 안 났거든요. 비가림 시설은 뭐만 빼면 돼요? 수만 빼면 돼요. 폭의 11. 폭의 1.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10월 10일이고요. 참다리는 6월 30일입니다. 대추는 10월 31일. 얘만 빼면 돼요. 자, 복분자 가볼게요. 밑에 복분자. 복분자는 수학, 개시, 전, 개시, 후. 자, 수학 개시 전에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도수의 화재. 수학 개시 이후는요. 태풍, 강풍, 우박이죠. 태풍, 강풍, 우박. 복분자 하실 때는, 전환하실 때는 5말 6초만 외우시라겠죠? 5말 6초. 자, 계약 체결일 24시에 시작해서 이듬해 5월 말인데 얘가 5월 31일까지죠? 맞죠? 이듬해 6월 1일부터 이듬해
수학기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얘가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할 수가 없죠. 이듬해. 그러면 빈칸 해결되겠죠? 마지막으로 근데 얘는 수학전 종합비용 과시손해보장 방식인데 수학 전이니까 종합비용이죠, 이거. 근데 경작불능 보장의 보험 기간은 뭐냐 보시면 5월 31일까지, 계약체 이사시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항상 수학 개시 시점까지거든요. 개시 시점이 얘기잖아요. 5월 31일이니까. 아, 무슨 말이냐면 경작불능 보장에 벼하고 콩을 빼고 나머지 보험 기간은 계약체 이사시부터 수학 개시 시점이에요. 근데 이 수학 개시 시점 저기 있잖아요. 며칠 며칠? 5월 31일. 그러니까 적어진 것이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말이 무슨 말? 이듬해 5월 31일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말 뭐라고? 이듬해 5월 31일. 무화가 갑니다. 무화가. 얘도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입니다. 수학 개시 전에 보상한 손해는 자연재, 조수해, 화재. 수학 개시 보상한 손해는 태풍, 강풍, 우박. 자, 무화과는 뭘 기억해야죠? 7말 8초. 계약 체결일 24시에 시작해서 이듬해 7월 31일이죠. 여기는요. 이듬해 8월 1일부터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혹시 무화과하고 복분자가 시험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제가 녹색 분필로 동그랗게 쳐드릴게요. 얘네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네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5말 6초, 7말 8초. 뜬금없이 얘를 갖다 걸어놓고 빵꾸를 딱 뚫어놓고. 근데 갑자기 당연한 거잖아 지금. 하도 당연한 거라 기억이 안 나고 싶다고 얘가. 그래 보면 당황해갖고, 이게 문제 뭐냐면 얘 1점짜리 틀리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얘 때문에 이제 땀이 나버린다고, 이제 막 당황해버린다고 얘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문제 못 풀어본다. 저는 말씀드렸나? 예전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이 수학학원에서 수학 강사를 한 20년 하신 분인데 여자분이었거든요. 계산 문제를 기가 막혀버려요. 모의고사를 보면 1과목, 2과목 토탈 1시간에 다 풀어버려요. 보통 사람들 더 못 풀거든요. 1시간에 다 풀고 당황해요. 우리 학원만 다른 학원만 모의고사 쓸 때 당황해요. 시험장 갔는데 꽝 나고 떨어졌어요. 문제 풀다가 자기가 당황한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것이 당황해가지고 뒤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못 푼 거예요, 이게. 기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 들리는 말로는 시험장에 젖었다. 왜 젖었냐? 시험 시간에 울었대요. 그 눈물 때문에 얘가 젖어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합격하셨어요. 당황만 하지 마세요, 제발. 하시다가 이런 것 1점짜리 당황하십니다. 예. 자, 다음에 388페이지 보시게요. 자, 거기 보시면 감귤 보이시나요? 감귤? 예, 감귤 원주 밀감류만 찾아서 별별 치세요. 얘가 바뀌어가지고 날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망감류하고 원주 밀감류는 둘 중에 하나는 시험에 꼭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위에 감귤 원주 밀감류 보장 개시는 계약 체결일 24시에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다만 판매 개시 년도 12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오디는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오디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디는 오개결오. 오디는 계약 처리 사시 시작해서 결실 완료 시점에 끝나는데 이 결실 완료 시점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나무손해보장 감귤 가시면 계약 처리 사시부터 이듬해 4월 30일. 4월 30일. 과실손해보장, 과실손해 추가보장은 12월 20일.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 하시게요. 예.